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국회의사당은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갑 국회의원 김은혜입니다. 보통 의정활동 보고라고 하면은요, 직접 찾아뵈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나마 영상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21대 의정활동 제가 아직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뜻을 받들고자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요. 그 작은 보람을 이제부터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차례차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부동산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집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저는 국회 국토교통회 위원으로서 국민을 고통 속에 신음하게 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담보대출도 못 받고 또 잔금도 치르지 못할 거니까 3자 모두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가 잘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 사연은 마포에 사시는 홍담기 씨의 사연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국정감사 때 전해드렸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 최고 결정권자가 부총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총리마저 전세 난민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또 이것을 정책으로 해결하지 않고 웃돈을 얹어줘서 해결하는 그 웃지 못할 코미디를 국민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은요, 우리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살만한 집을 그렇게 지어주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알만한 상식인데 이 상식을 외면한 채 이념으로 뒤틀고 왜곡시킨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현실로 나타났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직전에 제가 발표했던 건데요. 동탄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주민분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쇼룸을 만들어서 마치 가상현실처럼 대통령께 만들어 드렸죠. LH가 지난 11일 임대주택 방문 행사를 위해서 총 4억 5천만 원을 지출했다라며 야당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4,290만 원, 행사 진행 예상이 4억 1천만 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은 12평, 13평형, 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19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 그러니까 보증금을 훨씬 상회하는 돈이 이번 행사를 위해서 쓰였다라고 야당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것이 바로 인테리어에 대한 4,290만 원 자료입니다. 과업지시소가 또 떴습니다. 그 과업 내용서에 보면 문 대통령이 방문했을 12월 11일은 코로나 확진자 689명, 누적 4만 명으로 국민 시름이 짙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잔치 분위기를 연출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라. 그리고 그 뒤에 과업 내역서를 또 보면 전문 공연 업체를 활용한 식전 축하 공연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주택 주민분들의 실상은 감춰졌습니다. 우리 집에 빗물이 새고 또 스프링쿨러 때문에 집이 잠길 수도 있는데 그런 하자 보수는 외면한 채 대통령 앞에 화려한 쇼룸을 보여드렸죠. 저는 이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LH에서 저희가 확보한 문건을 통해서 발표를 해드렸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없었다, 가짜 뉴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이 방에 와서 새벽까지 6시까지도 공사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밤잠 설치게 됐던 그 고백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세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시가격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주민분들에게 그 측정 산식을 알려드리는 법안을 만들기도 했고요. 주민분들께 드렸던 약속을 제가 지키기 위해서요. 일단 우리 분당 판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스마트 시티로 업그레이드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조선 의원이라서 참 시행착오가 많았죠. 의혹이 앞서다 보니까 주변 분들은 전례가 없다 혹은 이건 의전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주민분들께 약속했던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도시 30년, 과거의 설레임이 어느새 빛바랄 정도로 노후된 부분이 적지 않았죠. 스마트 시티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여당 의원님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분들이 마침 노후도시, 신도시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물론 저는 초대받은 손님은 아니었고요. 여당 의원님들만 계셨는데 그래도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법안을 설명을 드리고 법안 발의에도 함께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죠. 그분들이 좀 당황해 하시긴 하셨는데 그럼에도 이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당 의원도 계셨고요. 또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법안 발의에 함께 해주신 민주당 의원도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함께 더 여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임대주택분들을 위해서요, LH에 계속 자료를 요청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주시질 않더라고요. 수소문을 해도 LH 사장님을 뵙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장관님이 되신 당시 변창흠 LH 사장님이시죠. 그런데 첩보가 들어와서 지금 LH 사장님이 용산에 계시다라는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다짜고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 LH 업무보고를 앞두고요, 몇 가지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많이 드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주시질 않거나 아니면 거듭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제 자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하나만한 얘기, 누구나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충실한 자료라고 보내주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 LH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가는 길입니다. 한 5분만 잠깐 시간 내주세요. 여기 말씀 나누시죠.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해당 이사님이나 본부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 말씀드리지 않으면 임대주택 주민분들의 그 분양 전환 해결할 길이 어려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변창흠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다행히 얼마 되지 않아서 임대주택 주민분들께 소유권을 앞당겨서 확보해드리는 2.0 문건을 또 그 정책을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선이라서 좌충우돌한 적도 많고요. 그리고 천방지축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분들을 위해서는 천방이든 지축이든 아니면 좌충이든 우돌이면 어떻습니까? 주민분들을 위해서는요, 저는 법과 제도 그리고 실행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계속 좌충우돌할 생각입니다. 야당 초선이지만 힘있게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월곶 판교선 같은 경우에는 판교, 서판교 지역의 수건 사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게 완공은 2025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담당 부처 공무원들을 보니까 자신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당초에 그래서 확정된 예산이 660억 원이지만 이렇게만 있다가는 저희가 착공도 그리고 완공도 늦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예산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0억 원을 증액하도록 요청을 해서요, 780억 원 확보가 됐습니다. 수서 광주선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엔 착수는 했는데요. 이게 완공이 되려면 2027년 정도나 될까 말까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예산은 70억 원이 확보가 돼 있었지만 제가 함께 더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렸고 40억 원을 증액해서 110억 원을 확보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외에도 GTX-A 같은 경우에도 분당 판교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예산 2221억 원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하나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또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시작할 때 보니까 이 백신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9천억 원 확보, 또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자금 3조 7천억 원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지역구에서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만나 뵈면요, 돈 주는 것도 좋지만
좀 장사 좀 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호소가 많습니다. 재정에서 불효불급한 거 그런 거 제하고 나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따로 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매일같이 대출로 임대료를 메우고 빚더미에 올라가 있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영업시간 제한 같은 부분도 말이죠. 이걸 9시까지만 하라고 하면 식당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힘없는 식당이나 노래방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줄 것을 노평을 통해서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바람이 관철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린이 공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당 판교 지역에서 이 어린이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 더 필요합니다. 아직 태부족인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운중 어린이공원 조성, 서현동 어린이공원 개선을 위한 예산을 5억 원씩 확보를 했습니다. 이건 행안부 특별 교급을 통해서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공원에서 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교역 창업카페나 청년지원센터 그리고 일자리 혁신센터 조성을 위해서 예산 15억 8천만 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 20억 원, 송림고등학교 뒷길 정비를 위한 예산 12억 원, 운중천 정말 필요하죠. 꽃길 조성, 조면 개선이라도 먼저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 6억 4천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함께 고생해주신 박광순, 박영애, 이긴시연 그리고 한미림 도의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